비타민 D를 복용할 때는 비타민 D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비타민 D를 복용할 때 어떤 것과 결합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에서는 매일 복용하는 비타민 D의 흡수력과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노하우,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위트머 박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는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더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섭취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언제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싶으신가요? 언제 복용하느냐에 따라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찍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나 밤에 비타민 D를 복용하시면 멜라토닌 생성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에 민감한 경우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밤에 깨어 있거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복용하려면 아침이나 오후 일찍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를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엇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복에 비타민 D를 단독으로 복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하나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를 더 잘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함께 예를 들면 지방과 같은 음식과 같이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첫 번째 식사를 하실 때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달걀 또는 지방이 많은 생선 등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것들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이 함유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D의 흡수가 50% 더 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건강한 지방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십시오. 그렇다면 비타민 D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D를 K2와 함께 복용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K2가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저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만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간이나 동맥 그리고 근육 조직에 칼슘을 축적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뼈에만 칼슘을 축적하고 싶으시죠? 따라서 비타민 D3와 K2 콤보 잊지 마세요. D3를 K와 함께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방금 제가 한 말을 들었나요?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비타민 D가 아닌 비타민 D3를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칼시페롤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D3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 형태의 비타민 D입니다. 일반적인 비타민 D보다 더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됩니다. 활성 형태인 비타민 D3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5,000IU의 건강한 일일 복용량이 신체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좋은 양질의 비타민 D를 선택하셔야 흡수력도 뛰어나고 신체에 실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타민 D를 복용할 때 여러분이 어느 단계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고 싶으시겠죠? 비타민 D의 최적 혈중 농도는 밀리리터당 100나노그램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 레벨이 30나노그램 이상으로 30과 70 사이이면 완전히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뼈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 염증 감소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하고 최적화된 비타민 D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몸속 비타민 D 수치를 최적화하려면 먼저 테스트한 다음 혈중 농도를 밀리리터당 약 100나노그램까지 수치를 높이세요. 이 수치가 가장 최적의 수치입니다. 이제 비타민 D를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환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많이 듣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을 아주 많이 먹지 않는 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식탁에서 취하는 방법을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에 약 30분 이상 60분 정도 햇빛에 노출되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햇빛 노출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수영복을 입고 밖에 누워 햇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몸에 햇볕을 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밖에서 30분에서 60분 동안 햇빛을 쬐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30분 이상 60분 동안 햇볕은 쬐는데 얼굴만 햇볕을 쬐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 시스템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될 만큼 피부 노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미나 북유럽 등 상당수의 매우 구름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 D를 얻는 것에 정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유일하게 남은 이 방법 하나, 보충제 섭취가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환자들의 비타민 D 검사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결핍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같은 문제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적절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위트머 박사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